우리 조상들은 정말 터프했어요. 강인했죠.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야생동물들과 싸워야 했고, 그러면서 동굴에 숨어 살고 숲의 열매를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물을 사냥하고 불같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존에 바쁜 와중에도 취미생활을 하고 예술적인 것을 즐길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음악도 즐겼겠지만 그에 관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동굴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사냥 장면, 동물들의 모습, 그리고 많은 손자국이 그려진 동굴을 발견했어요. 손의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는 아마도 바위에 한 손을 얹고 그 위에 색소를 뿌리기 위해 빨대 크기의 튜브로 바람을 불었을 거예요. 흥미로운 건 대부분 왼손의 윤곽이 남아있다는 것, 즉 당시에도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치아 또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일을 두 손과 이로 했어요. 예를 들어 동물 가죽을 청소할 때 그것을 이로 물고 팽팽하게 당긴 다음 돌도구로 가죽을 긁어야 했습니다. 가끔 도구가 살짝 미끄러져서 앞니가 긁히곤 했어요. 수년 후 과학자들이 이빨을 발견했을 때 긁힌 자국이 생긴 방향을 보고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약 90%가 오른손잡이이고 9%가 왼손잡이이며 1%의 사람들이 양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다른 많은 인류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주로 왼손잡이였던 종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인원과 같은 다른 포유동물들과 이 특성을 공유합니다. 유인원은 우리 조상이 아니지만 같은 가계도에 있는 다른 가지에서 퍼져나간 먼 친척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혈통이 분리되어 나왔고 우리는 별개의 종으로 발전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분리가 우리가 한 손을 다른 손보다 더 지배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네 발로 걷기보다는 똑바로 서서 걷기 시작했고, 이것은 석기를 만들거나 동굴에서 잠자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많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두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우리의 뇌는 조정해야 할 새로운 것들이 많아졌고 이것들을 다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양쪽 뇌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각각 책임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 좌뇌는 음식을 찾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진화한 반면 오른쪽은 특별한 일을 맡지 않는 대신 포식자가 주변에 있는 것 같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일부 새, 두꺼비, 그리고 물고기에서도 관찰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오른쪽 눈으로 본 사냥감을 쫓을 확률이 높아요. 뇌의 왼쪽 부분은 몸의 오른쪽이 하는 것을 조종하고 오른쪽 부분은 왼쪽을 담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좌뇌는 언어를 담당하는데 인간은 그 부분이 발달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좌뇌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된 것은 그저 부가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진화는 우리 몸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외이 주변에는 근육이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이 그 근육을 사용해서 귀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을 수 있었고 교활한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쉿!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오렌지와 레몬과 같은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의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아마도 과일이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진화는 그 공장을 폐쇄하고 우리가 새로 발견한 간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딸꾹질은 우리가 물속에 사는 먼 친척들에게 얻었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흔적입니다. 양서류는 공기를 흡입하는 반면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을 밀어냅니다.
그게 바로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킬 때 우리가 느끼는 수축을 일으키는 그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딸꾹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또한 혹독한 기후와 다른 어려운 조건들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더 두꺼운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5만 년 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육체적으로 덜 힘들어지면서 우리의 뼈는 점점 약해지고 작아졌어요. 우리가 직립보행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요통은 오늘날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신발과 아스팔트 보도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화는 우리 문명이 생겨나는 것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는 아직 현대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화가 났나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화가 나면 입술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의 흔적입니다. 곰이나 늑대가 적을 겁주어 쫓으려 할 때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간들도 그랬고 입술 경련이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주로 소름이 끼치는 건 아주 신나는 일이나 추울 때 받는 느낌과 관련짓습니다. 소름은 우리 종족에게 좀 더 중요했었어요. 털이 많았던 우리 조상들이 추위를 느낄 때 모낭의 밑부분에서 작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반사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털이 곤두서서 더 많은 공기를 가둬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말이 됐겠지만 오늘날은 자켓을 입으면 됩니다. 그래도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에 감동해서 소름이 끼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불이 있어요. 물론 불은 고대 인간들이 길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우리 몸의 진화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날고기에서 발견되는 위험한 박테리아를 덜 먹게 되었습니다. 날고기를 덜 먹을수록 소화관이 짧아졌고 건강한 음식 덕분에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겼고 그것은 우리 뇌와 몸집이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우리의 치아와 턱은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날것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턱이 더 컸어요. 치아는 작아졌고 심지어 일부 치아는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니라고 불리는 세 번째 어금니가 나지 않아요. 사랑니는 보통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나이쯤 되면 이가 다 닳았기 때문에 사랑니는 다시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와 같았습니다. 더 작은 턱, 더 큰 두뇌.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티셔츠에 새겨도 될까요? 진화가 인간의 머리 구조를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3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야생동물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큰 이빨, 발톱, 두꺼운 피부 또는 빽빽한 털이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신, 포식자를 속일 두뇌밖에 가진 게 없었고 기후변화나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한 가장 오래된 석기가 만들어진 250만 년 전부터 멋진 도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 17,000년 전에 그들은 그림, 조각, 그리고 도자기를 위한 도구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다양한 그릇, 냄비, 그리고 그들이 만든 다른 멋진 것들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엄지에 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장류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적응해야 했어요. 물론 비디오 게임도 하고요. 원숭이들도 아마 그걸 좋아할 거예요. 유인원들은 다리에 장단지 빗근이 있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발을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동물들은 들고 있는 물체를 잡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도 이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이 덜 되었고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심지어 거의 10%의 사람들이 그 근육이 없이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할 때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거나 발을 들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초기 육지 포유류의 대다수가 포식자나 자연재해가 다가오는 것과 같은 위협을 보거나 느낄 때 나무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 모퉁이에는 작은 분홍색 조직이 있는데요.
인간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눈꺼풀의 잔재입니다. 조류와 파충류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예요.